네, 안녕하십니까. 홍주부TV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생의 주식 부자되기 프로젝트 10월 26일 목요일. 자,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죠. 현재 시간 오후 6시 16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증시 마감이 되었고 이제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강력한 종목들이 있었죠.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인버스. 증시가 내려가면은 반대로 상승을 보이는, 수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인버스를 저번 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홀딩 안내 드리고 있었고요. 자, 보시게 된다면은 우리 고버스라고 불리는 이 코덱스 200 인버스 선물 인버스 2X는 9% 상승 중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내드린 가격 대비 6% 상승하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2차전지 인버스죠. KB스타 2차전지 인버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내드린 이후에 현재 17% 상승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버스 합산해가지고 32% 수익 중인 상황인데, 자, 그만큼 증시가 현재 내려가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저번 주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증시는 내려갈 거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 매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버스에 대한 비중을 조금 많이 강조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인버스 계속해서 홀딩 해야 되는 건지 안내 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뭐 방산주라든지 석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채권 추심주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것도 영상 조금 막판에 한번 리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 최근에 환율 채권 유가 지속해서 상승 흐름인데 아직 증시 바닥은 아닙니다. 요거 잠시 후에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반대매 조심하시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 인버스 차트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고버스라고 불리는 차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요때 안내를 드렸어요. 19일날, 그죠? 19일날 안내를 드리고 나서 요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코스피 지수는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시세는 아니지만 현재 안내드린 가격 대비 한 6% 정도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많이 올라가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안내드린 가격 대비 17%, 왜냐면 19일부터 안내를 드렸으니까요. 요때부터 제가 안내를 드렸으니까 주죠. 이렇게 안내를 드렸던 거고,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확하게 요날 그죠? 저번 주 금요일이죠. 19일부터 해가지고 인버스 매수하세요. 반대매 조심하십시오. 인버스 매수, 반대매 조심하십시오. 인버스 홀딩, 그 다음에 인버스 계속해서 달립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홀딩 유지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익 나오고 있고, 반대매 조심하시고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실시간적으로 제가 리딩을 해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시황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리는 거라면은 뭐 그러겠는데, 사실 지금 시국인지라 제가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회원 여러분들 조금 소수 정예로 프라이빗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인버스 정도는 리딩을 좀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흔쾌히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홀딩 의견, 그 다음에 증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요 인버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고급 정보인데 이거를 그냥 무료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힘든 시국이니까 같이 수익 가져가시자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내내 인버스를 통해 가지고 리딩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합산 32%. 그죠? 그냥 고버스만 하셨어도 9%. 코스닥만 하셔도 6%, 그 다음에 2차전지 인버스만 하셔도 17%. 요렇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민 아니면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증시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어디까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이 요 날이었으니까 이때부터 계속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꽉 찬 양봉 캔들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요. 물론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어떻게 될지는 내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러면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타나주게 되면서 외인이라는 기관이 물량을 잡아주고 있는데, 인버스의 특성상 기관이 샀다는 거는 그냥 개인이 물량을 던지고 LP라는 부분이 그 물량을 그냥 흡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 중장기적인 저항 라인을 살짝 뚫고 버텨주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도 나쁘지 않고 추가적인 랠리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2차 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 어제 상승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8% 정도가량 상승 나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5% 상승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 안내드린 가격 대비 17% 상승 중인 상황인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조금씩 잡아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가 매물대인지, 그 다음에 어디가 지지 라인권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단기적인 지지 라인권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위에 저항 라인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요 에코프로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양봉을 잡아주면서 마감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외인과 기관이 정말로 소폭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는 듯 마는 듯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하락했었던 어제 장대 음봉을 맞았었던 부분 치고는 선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또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요거 양봉 잡아줬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더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여기 지지 라인선 뚫고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가 바닥일 수가 없어요. 바닥이라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지지 라인권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바닥이 아닐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에 두면서.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으로 10% 하락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8%, 오늘도 10% 하락을 해주게 되면서, 와, 이거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지금 하락 여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된다면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죠? 최근에 외인 꾸준하게 매수 잡아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잡아주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매수세는 꾸준하게 잡아주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바닥을 슬슬 잡아주고는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이지만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올 수 있다. 그게 바로 신용 반대 매매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외인 기관이 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바닥을 잡고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지지 라인권에서는 안착해 줬는데, 사실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코프로라든 2차전지는 바로 위에 저항대를 두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서, 사실 바로 여기서 튀어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지금은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히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슬슬 역배열 구간으로 진입이 될 수 있어서 장대 음봉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 됐던 다음 주가 됐던 신용 반대 매매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던 게 뭡니까? 반대 매매 조심하시라고요. 아직 바닥 아니라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보면서 투자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자,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60주선을 딱 안착해 주고 있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평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무조건 받아쳐서 위로 올라가 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것도 깨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지지 라인권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많은 분들께서 또 포스코 홀딩스를 보여 계실 것 같은데, 자,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슬슬 반대 매매가 나와주게 되면서 외인과 기관의 물량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바닥일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는 흐름으로 가져갈지는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금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얘가 상승 흐름으로 가져가려면 이거 다 매물대를 뚫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애매합니다. 수급은 달라붙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아직은 바닥은 아니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반대로 2차전지 인버스는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잘 버텨주나 했는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제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버텨주면서 위에서 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한 4%에서 5%? 그리고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테슬라는 아무래도 전기차라든지 이쪽으로 엮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별개인데, 믿었던 엔비디아가 하락을 해주었고,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시간외로 테슬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간으로 다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새벽에도 미국 증시가 큰 반전이 있지 않는 한 미국 증시는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역시나 버티다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주었죠. 안 좋아요. 안 좋은 흐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버텨주나 했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고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줍니다. 믿었던 반도체 쪽도 하락을 해주게 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버텨서 위로 올라가주면 괜찮은데, 얘네마저 내려가주게 된다면 신용 반대 매매장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버스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라고요. 오케이? 자,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방금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3대장이 다, 포스코 홀딩스까지 4대장이 다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반대 매매가 여기서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인버스를 홀딩 해가지고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으로 임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형주만 놓고 봤을 때도 요런데,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이니까 반대로 코스닥도 당연히 홀딩 하셔야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좀 섭섭하죠. 섭섭해요. 자, 보시게 된다면은 요렇게, 자, 보시게 되면은 유가가 어제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80,
자, 어제 유가가 한 86불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어제. 근데 어제 새벽에 갑자기 영상을 찍고 나름 조금 안정 흐름으로 가져가 줬다고 했는데 80 지금 현재 9불이거든요. 89.7불. 근데 새벽 지금 그래서 어제 요렇게 방송 찍었을 때만 하더라도 요렇게 내렸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 흐름으로 가져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뭡니까? 지금 유가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 흐름 자체는 이렇게 했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가가. 그러니까 증시에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 그죠? 지금 장기 국채 수익률이 4.92%, 그죠? 계속해서 윗 방향으로 지금 장기 채권도 지금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4.95니까 5% 찍는 거는 지금 머지 않은 것 같고, 이게 5%에서 끝날 거냐 아니면은 5% 이상 6% 이럴 대로 치우고 올라가는 거냐, 그러면은 장기 경제 침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증시에는 악재죠. 그죠? 인버스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차트가 바로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인데, 환율 차트가 지금 얼마죠? 아이고, 이거 환율 차트가 여기 있네요. 1358원. 그죠? 최근에 요렇게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 채권 금리, 그 다음에 환율. 이게 많은 분들께서 지금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악재예요. 증시 입장에서는 악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버스는 호재죠. 그래서 제가 항상 돈이 달라붙어주는 쪽에 우리의 소중한 투자 자금을 투자하셔야 된다. 그죠? 인버스 현재 합산 수익률 32%. 그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굉장히 고급 정보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종목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보면은 증시의 흐름이라든지 증시의 돈이 어디로 달라붙어 주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 종목만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시가 하락하면 웬만한 종목 다 하락합니다. 다 하락해요. 폭락장 갈 때 보면 아시잖아요. 2,400여 개 종목군들 중에서 2,400여 개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증시가 하락을 하면요, 2,200개에서 2,300개는 다 하락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락해요. 그나마 100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이 중에서는 인버스도 있죠. 인버스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은 다 하락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증시를 먼저 읽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이 달라붙어 줘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저번 주 금요일 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또 어디에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거 지금 금 선물 차트인데,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최근에 금값이 올라가고 있죠. 금값이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 쪽으로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또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현재 지금 오늘 10월 26일 현재 실시간 금 시세입니다. 얼마입니까? 국내 금 시세는 87,000원. 그리고 금값 한돈 기준 3.75g이 한돈이죠. 326,000원. 326,0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326,000원이거든요. 국내 금시세랑 요거 사는 금가격이 좀 다르니까 지금 요 가격들을 한번 기준으로 놓고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는지를 보십시오. 사실 이것도 굉장히 고급 정보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소수 정예 회원분들께만 프라이빗하게 안내를 드리는 정보인데, 제가 요거 인버스랑 금까지는 어떻게 조금 회원분들께 허락을 받아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외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는 쪽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고 일단 인버스랑 그 다음에 요거 금 쪽으로 한번 지켜보시면은 이게 막 하루하루마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투자 자금, 소중한 투자 자금을 딱 했었을 때 어떻게 풀려나가 보자고요. 인버스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인버스는 그래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어제 저점 라인 깨고 오늘 2.7%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 주었는데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 주게 되면서 코스피를 하락시켰어요. 그 말인 뜻은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물량이 출회됐다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아직 좋지 않아요. 저가 매세가 달라붙어 주지 않았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살짝 400억, 600억 샀는데 이거는 정말로 거의 안 샀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매수세예요. 오케이?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시장에서는 오늘 수급 좋지 않았습니다. 저가 매수세 달라붙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옵션 시장에서는 외인이 상방 쪽으로 그리고 풋옵션 쪽으로도 일단은 개인이 아무래도 증시가 내려가다 보니까 풋옵션 쪽으로 개인들이 매수 물량이 좀 많이 잡아줬거든요.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매도를 좀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아마 옵션 포지션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처럼 반대 매매장에서는 이 풋옵션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다음날 무조건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내려갈 때마다 옵션 쪽으로 계속해서 잡아주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은 증시가 기술적인 반등을 잡아주는 구간도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반등을 주려고 자리를 잡고는 있구나. 살짝 긍정적인 부분은 요 정도입니다. 근데 아직 옵션 만기일이 조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달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그래서 아직은 요거 하나만 놓고 증시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이것 또한 굉장히 조금 고급 정보인데 오케이. 자,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저점 라인 건 똑같이 깨고 내려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아마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 여파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도 반대 매매 정말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특히나 신용, 미수 이거 절대적으로 웬만하면은 내가 진짜 주식 찐 고수다 이런 분들은 아니고서는 왜냐면은 신용이라든지 미술을 쓰시게 된다면요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부분인 거고 정확하게 신용이 얼마 썼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얼만큼 그러니까 개미라고 그냥 개미분들을 표현할게요. 개미가 가져갔는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미도 얼마나 가져갔는지 다 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본인들이 뺏겼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 올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용 미수는 웬만큼 쓰지 마십시오. 이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내일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신용을 쓰신 분들 정말 큰일 나십니다.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큰 그림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이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유 증시들 한번 지켜보자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어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주었고 이렇게 지지 라인권을 뚫고 마감이 되어줬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미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전이 있지 않은 한 내일 미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서도 일단은 얘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스닥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일본 증시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증시는 그래도 오늘 조금 버텨주긴 했는데 얘네는 이미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수준이라서 얘네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네도 좀 전 저점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서 좀 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얘네가 진짜로 찐 여기가 바닥자리라면 더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아직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실시간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현재 미국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예요.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살짝쿵 조정인데 어제 조금 많이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반등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 거라서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좀 코인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얘네는 이제 내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만 보면은 조금 얘네 왜냐면 지금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요 코인 쪽으로도 자금이 좀 달라붙어 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요것도 한번 관심 가져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방산주, 석유 관련주, 채권 추심주도 일단은 관심만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요거 휴니드 급등한 다음에 일단 늘려주면서 추세 자체는 살아있거든요. 관심만 일단은 가봅시다. 요거 타점 잡히면은 잡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니다, 추세를 뚫고 내려간다, 이렇게 퍼스텍처럼 좀 내려가는 느낌으로 간다, 그러면은 굳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살아있는 경우, 빅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까지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 일단 관심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타점 잡히면은 바로 매수 잡아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일단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흥구석유 급등한 다음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추세 살아있어요. 그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마찬가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급등한 다음에 눌림목 구간인데 추세 아직은 있어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GSE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그죠? 급등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눌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최근에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도 사실 이게 유가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다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외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선반영 됐다라고 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라서 아직은 모르는 건데 일단은 관심 가지고 있자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SCI 평가 정보, 오늘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요거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반등 추세인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기업 평가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고려 신용 정보 이런 종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에 장기 채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이런 쪽으로 수익 좀 상승 돈이 달라붙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쪽으로 가냐 아니면 전쟁 쪽으로 가냐 이건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소설이에요. 재미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장기 채권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의 장기 채권이 지금 5%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경기 침체예요, 여러분들. 경기 침체인데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그래서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가져가지고 있죠. 금리를 못 내린다라고요.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라고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랑 물가가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상승률 자체는 조금 낮춰졌다 하더라도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채권 금리 자체가 5%를 찍고 여기서 6%를 가느니 마느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일반적인 통화에 대한 힘이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힘이, 그리고 달러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그 다음에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의 뇌피셜은 이거에 대한 화살을 전쟁 쪽으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죠? 지금 28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전쟁이 끝날 듯 끝나지 않다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계속해서 연기만 시킬 뿐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핵전쟁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끝나나 싶으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쪽 전쟁이 확전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다른 데서 또 확전되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느낌일 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 화살을 지금 아무래도 조금 증시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장기 채권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화살이 연준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국과 연준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를 지금 전쟁 쪽으로 조금 돌리려는 거 아닌가라는 저의 뇌피셜 소설입니다. 재미로만 들으세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쪽도 계속해서 끝날 때 싶은데 안 끝나니까. 근데 또 이쪽으로 이쪽으로 폭락시키면은 또 자연스럽게 하고 나중에 일반적으로 또 좀 많이 안 좋아졌을 때 또 미국에서 달러를 풀거나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금리를 내리거나 이러한 또 증시를 부양시킬 정책을 또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당장 단기적인 상황으로서는 조금 힘든데 저는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항상 지금 힘들더라도 비관적인 생각을 머리에 꽉 채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역사적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코로나 때 폭락장 때도 신용 반대 매매 나오고 나서 이러한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할 수 있겠다. 그죠?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000포인트는 일단 코스피는 2000포인트 선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보다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봐야 아는 겁니다. 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그렇죠. 이것도 이때도 하락하고 반등 줬다가 신용 반대 매매 하락했다가 일종의 반등 줬다가 지금 현재 신용 반대 매매 그죠?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이때 지금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올 수도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만 빠지지 마시고요. 지금은 싸게 정말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냥 하락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항상 우리는 돈이 어디로 달라붙어 주는지를 정확하게 포착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있는 그대로 고급 정보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런 부분을 리딩을 해드리면서 유튜브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진 않아요. 그냥 전반적인 시황적인 부분이라 이런 부분만 안내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까지 저희 실제 VIP 소수 정예 회원분들 프라이빗하게 안내를 드리는 회원분들께만 드리는 이러한 실시간 리딩 정보를 이렇게 아무래도 시국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급 정보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하셔가지고 힘든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 인버스 수익 가져가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같이 수익 가져가시면서 시장에서 소외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조금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종목 진단이라든지 앞으로 좀 어떻게 투자하시면 좋을지 그 다음에 종목 추천을 어느 정도 조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010-5917-2348번으로 010-5917-2348번으로 문자로 그냥 숫자 1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냥 문의라고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바로 무료로 요거 지금 이러한 하락장이라든지 앞으로 어떠한 종목 추천이면 종목 추천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진단 어떻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저번 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영상에 계속해서 똑같이 안내를 드리고 문의 주신 분들께 인버스는 인버스로 다 잡아드렸죠. 그죠?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확인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하락장 속에서도 돈이 달라붙어 주는 곳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그 안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무료입니다. 무료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